경제 뉴스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정부가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화해 시민 배심원단에 의해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원자력 발전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제부 지형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지 기자, 새 정부가 들어온 이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에너지 정책도 그 가운데 하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생활에 워낙에나 밀접한 분야여서 오늘 좀 자세히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좀 원자력부터 먼저 얘기해 보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당시 공약집을 보면요.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짓고 있는 원전 공사는 중단, 새로 짓는 계획은 백지화, 그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원전의 수명은 연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원전 제로 시대로 가겠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신에 이 원전이 빠지는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고 친환경 저탄소 미래 에너지를 발굴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의견은 엇갈립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는 일단 원자력보다는 발전 단가가 비쌉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자연환경이 태양열, 파력, 지열, 풍력 등 친환경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원전도 발전 단가만 따질 게 아니라 이 사회 갈등 비용, 또 두고두고 해체하고 폐기물 관리하는 비용까지 따지면 마냥 싸지만은 않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논쟁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질 겁니다. 네, 또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한 건 전기요금일 텐데요. 네. 전기요금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원전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좀 오르는 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이걸 어떤 방식으로 흡수를 하느냐, 이 한전이 흡수해서 소비자 가격을 변동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한편에선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런 의문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만약 오른다면은, 그리고 이 방향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과연 정말로 가야 될 방향이라면 우리가 어느 선까지 이걸 감내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사실 전기요금 문제도 관심이 갔지만은 제가 이제 경유차를 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유차에 대한 세금, 경유세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서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올리지 않는 쪽으로 좀 정리가 됐습니다. 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 사용을 좀 줄여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경유 세금을 올리겠다. 이게 지난 정부에서도 논의가 됐다가 결국에는 못 올렸습니다. 경유값은 2001년 휘발유의 75%에서 2007년부터 85% 수준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휘발유의 90% 이상을 올리거나 휘발유와 같게 조정하는 방안 등 한 10개 정도 시나리오가 마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의 상당수가 노후 대형 화물차들인데 경유세를 올려도 이들 차를 보는 사람들은 유가 보조금으로 환급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경유세를 올리면은 부담은 일반 경유차 운전자 또는 소형 화물차, 생계형 화물차를 오는 사람들 몫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또 미세먼지는 경유차에서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인데 또 온실가스는 휘발유차에서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유만 마치 더러운 연료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 이런 주장이 좀 상당히 크게 좀 제기가 됐었죠. 네. 그렇다면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얘기는 한때 왜 나온 거죠? 저도 지난주에 이 문제를 취재를 하면서 석유협회,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 기획재정부 관계자, 조세재정연구원, 이쪽 사람들이랑 통화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경유값 인상을 가정을 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고, 또 부처마다 이렇게 입장이 좀 엇갈리긴 했는데 이 경유세 인상 쪽에 무게를 싣는 그런 부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나간 뒤에 당장에 서민 증세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기획재정부, 또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같은 날 줄줄이 인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정리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문재인 후보가 2030년까지 경유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공약했다, 이런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네. 저는 과연 이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경유 소비를 줄이려면 경유세를 이후에라도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연료를 싸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연료를 싸게 해주면 세수가 줍니다. 이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선택할 수가 없는 카드죠. 전기차를 늘린다? 그럼 전기 사용은 늘 텐데 일단 원전은 줄인다고 했거든요. 또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 보급이 될 텐데 한정없이 계속 언제까지나 또 보조금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당장 앞으로 지금 차를 사려는 사람들 휘발유차, 경유차, 전기차 중에 선택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또 업계에서는 LPG차 보급을 늘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앞으로 정부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차 사려는 사람들은 좀 신중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영철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